선원 한 명 없이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화물선, 마치 유령선 같죠? 이게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 자율운항 선박이 어떻게 전 세계 무역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을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 아, 옛날에 우리가 주고받던 손편지, 그러니까 1번 우편이랑 지금 쓰는 이메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통적인 해운 방식은요, 선원들이 일일이 날씨를 확인하고 복잡한 항로를 찾아가면서 배를 모는 딱 그 손편지 같은 과정이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았죠. 그런데 이 자율운항 선박은요, 그냥 이메일이에요.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 어디든 데이터가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AI가 가장 빠른 길을 알아서 찾아주고 365일 24시간 쉬지도 않고 항해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데이터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철저하게 데이터로 움직이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이건 그냥 기술이 좀 좋아졌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가 타던 마차가 자동차로 바뀐 것과 같은 해상 물류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인 거죠. 물론 이런 혁명이 하루아침에 똑딱하고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기술이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물입니다. 보세요. 1960년대부터 배의 일부 기능들이 자동화되기 시작했고요. 70년대에는 사람이 없어도 엔진을 돌릴 수 있는 무인 기관실이란 게 나왔어요. 그러다 1988년 일본에서 벌써 AI로 가장 좋은 항로를 찾아내는 시뮬레이션을 했다니까 정말 놀랍죠? 그리고 2016년 롤스로이스가 땅 위에서 배를 조종하는 원격 관제센터라는 개념을 딱 내놓으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그 유령선의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럼 대체 이 유령선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 넓은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람 없이도 알아서 다 하는 똑똑한 배예요. 항로를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나타난 다른 배나 장애물을 피하는 것까지.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이 24시간 내내 조타시를 지키면서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자율이 아니에요. 여기엔 단계가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줄여서 IMO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딱 4단계로 구분을 해놨어요. 1단계는 AI가 선원을 도와주는 수준, 2단계는 배가 알아서 가긴 하는데 좀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사람이 개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아예 배에 사람이 없고 육지에서 원격 조종하는 거고요. 마지막 4단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운행하는 완전 자율 단계인 거죠. 이런 자율운항의 각 단계를 구현하는 데에는 마치 우리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5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팀처럼 움직여야 해요. 첫 번째는 단연 두뇌죠. 바로 AI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딥러닝 기술로 바다 위의 다른 배나 장애물을 딱 알아보고 강화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충돌을 피할 최적의 움직임을 스스로 찾아내요. 가장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사령탑인 셈이죠. 다음은 눈과 귀입니다. 주변 상황을 파악해야 하니까요. 레이더, 라이다, 고성능 카메라 같은 온갖 센서들이 합쳐져서요. 인간의 오감을 훨씬 뛰어넘는 정밀도로 24시간 내내 주변을 샅샅이 감시합니다. 그리고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장된 나침반도 있어야겠죠? GPS와 아주 정밀한 전자해도를 이용해서 망망대해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모든 정보가 오고 가는 신경망 역할은 통신 기술이 맞습니다. 5G나 위성통신을 통해서 육지에 있는 관제센터랑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배는 바다에 있지만 사실상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뇌가 내린 명령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손과 발이 필요하겠죠? 바로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방향을 틀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AI의 결정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판을 바꾸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걸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미래 바다의 패권은 누가 주게 될까요? 이거 정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유럽의 노르웨이는 이미 세계 최초로 전기 자율운항 컨테이너선을 띄웠고요. 아시아의 일본과 우리나라, 한국도 조선 강국의 자존심을 걸고 맹추격 중입니다.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바다의 사냥꾼이라는 뜻의 무인 전투함을 개발하면서 군사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죠. 물론 모든 혁산적인 기술이 그렇듯이 자율운항 선박도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가능성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자율운항 선박에 매달리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무려 85%가 사람의 실수, 그러니까 인적 과실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졸거나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안전은 기본이고요.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일단 선원들 인건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AI가 가장 효율적인 항로를 운항하니까 연료도 아끼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씨가 굳어도 24시간 내내 운항이 가능하니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의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결과고요. 하지만 이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당장 배 한 척 만드는데 수천억 원이 드는 초기 비용이 엄청난 부담이고요. 또 지금 있는 모든 바다 관련 법들은 전부 사람이 탄 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도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해킹 같은 사이버 보안 문제나 혹시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하는 복잡한 문제들도 아직 남아있죠. 바로 이런 과제들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자율운항 선박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선원 없는 배를 만드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요. 네, 최종 목표는 바로 스마트 오션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말처럼 배가 더 이상 짐만 나르는 수단이 아니에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데이터 허브가 되는 거죠. 모든 배와 항구, 화물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세상.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렇게 바다의 운송 방식이 손편지에서 이메일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선원이 사라진 바다, 배가 스스로 움직이는 세상은 앞으로 우리의 삶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